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원전입니다. 어저께는 체코 원전이 뭐 30조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폴란드 원전이 50조 플러스 알파가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해도 80조인데, 물론 우리나라가 이거를 다 수주한다라는 거는 아니죠. 일단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할까요? 웨스팅하우스인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원전은 일단은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폴란드와 체코 같은 경우는 요 두 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가리아, 사우디, 루마니아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요. 일단 지금 당장 조 단위로 크게 좀 베팅이 되고 있는 게 요 두 개이니까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한다. 폴란드 첫 원전 사업비가 윤곽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죠.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비 1,500억 정도, 그러니까 51조 정도 추정이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연 확률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2월 달인가 그때 6분 응선은 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뭔가 특별한 이슈는 보이지 않고 윤곽이 나왔고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확실히 내가 수주를 일부라도 따낸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뭐 한 10조 정도만이라도 따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려 볼 수는 있어요. 그쵸? 기대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에 다 밀린다 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 원전의 50조 플러스 알파의 이 사업을 한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다 몰아주기는 안 되겠죠.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뭐예요?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다려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할 것 같지만은 일단은 2026년 착공에서 2033년 1호기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좌파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태양, 보수 국힘은 원전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맞춰야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에너지 정책을 확 바꾸기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는 4년 동안, 5년이었나요? 5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가 풍력, 태양, 수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 걸 한순간에 뒤집어 엎었지만, 민주당이 지금 진행이 되고 거의 2년이죠. 2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원전 부분을 확 뒤집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수주 관련된 부분들도 지원을 안 하거나 여기서 편의를 안 봐주거나 그러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 이제 케냐에서도 원전 물밑 수주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원전은 그린 에너지로서 조금 더 꾸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이라든지 몇몇 국가에서는 원전을 그린 에너지라고 평가하지는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뭐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 AI, 로봇 이런 애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건데, 이 전력을 조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풍력, 태양, 수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화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없고, 그렇다 보면 이제 원전이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버리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전 생태계 살렸다 했는데 총선에 뒤집힐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뒤집히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도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아까는 케냐였죠. 근데 이번에는 루마니아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폴란드였죠. 어제는 체코였죠. 영국과 네덜란드도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원전과 방산에 대한 세일즈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그게 뭐 잘 되면은 좋겠죠. 잘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딴지를 걸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기술을 수출하는 거니까 수출하게끔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죠? 대립되는 정치 어렵죠. 뭐 그건 둘째 치고요. 자, 오늘 일단은 시장이 조금 훅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중동에서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네 말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거의 한 2분 간격으로 맨날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뭐예요?
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장의 분위기도 분위기겠지만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는 재료로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뭐하고 있습니까? 25%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저 무료 체험 100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목표 200기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멈춰서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뛰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 링크 달아놨는데 이거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 허브경제TV랑 한번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포지션에. 이 변곡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시장이 올라갈지 다음 주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라든지 뭐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세요. 시장이 변곡점에 위치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놀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지금 당장 눌러 놓으시고 주말에 같이 준비해 놓고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